네. 네, 안녕하십니까. 해운유학원의 대릭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인사하시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영국 캠브리지 에듀케이션 그룹의 한국 지사장 김유선입니다. 예, 오늘은 CEG 김유선 지사장님을 모시고 영국 의대 약대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입학을 하는지에 대해 개괄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뒷부분에는 좀 아이들이 늦게 시작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대나 약대 가려면, 특히 의대 가려면 보통 10학년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희한테 항상 들어오시는 분들이 12학년 올라가는데, 아니 지금 막 원서 쓰는데 선생님 저 의대를 가고 싶어요. 그런 아이들 못 가잖아요.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보통 대학에서 파운데이션 과정을 만들어 놨는데, 그 파운데이션 과정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오늘 지사장님이 설명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진행은 한 1시간 정도 진행할 것 같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Q&A에 질문을 남겨놓으시면 저희 PPT 진행을 1시간 정도 진행을 하고 마친 이후에 개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Q&A에 뭐를 올리셔도 개인정보는 저희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전하게 내 개인정보가 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오늘 모든 걸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이제 해운유학원을 간략하게 소개드리면요. 저희 진이 아빠라고 저희 대표 원장님이십니다. 저희가 91년도에 설립됐고 현재는 진학 컨설팅 파트랑 조기 그리고 파운데이션 파트, 어학연수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저는 이제 진학 컨설팅 파트를 총괄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름이 대릭이고요. 실제로 이렇게 안 생겼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세미나를 하고 상담 오셨는데 어머님이 너무 포샵 되신 거 아니에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사진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잠깐 김 지사장님은 영문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영어 이름은 따로 없어요. 그냥 유선. 그냥 영국에서 생활하실 때도 네. 유선. 네. 이름 좋네요. 네. 저는 이름이 어려워요. 아. 이름이 한글 이름으로 오람이에요. 예, 상당히 어려워서. 이쁜데 어렵네요. 근데 매칭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싱가포르 갔을 때 이 데릭이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네. 지금은 블로그에는 데릭쌤으로 이제 많이들 찾으시고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영국 대학 지원 시스템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영국 대학 같은 경우는 보통 미국이랑 또 다른 시스템이고 우리나라랑도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혹시 저가 지사장님 영국 유학을 갔다 오셨다고 하시는데 네, 갔다 왔습니다. 네, 유카스 시스템은 누구보다 잘 아시겠네요. 네, 제가 좀 졸업한 지 좀 됐어요. 제가 2003년에 대학교를 들어가서 한 17년 전이긴 한데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네, 좀 오래됐긴 한데 그때도 유카스 통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지금도 계속 쓰고 있는 그런 영국 대학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유카스 시스템 어떠신 것 같아요? 되게 잘 되어 있고 정보가 이제 다 모아져 있기 때문에 뭐 지원하기에는 뭐 편한 게 뭐 학교마다 뭐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따로 안 써도 되고 그리고 이제 잘 되어 있어서 굉장히 쉬운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싱가포르 국립대, 홍콩대, 뭐 커먼앱도 많이 쓰고 있는데 싱가포르 국립대나 홍콩대에 개별적 원서를 작성을 해요. 그래서 여러 번 작성에 집어넣는 필요가 있는데 유카스는 정말 한 방에 다 끝나는 비용도 장점이 저렴하고 비용도 저렴한데 단점 하나가 더 있어요. 단점 어떤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단점이 만약에 전공을 왜냐면 빙고입니다. 왜냐면 학업 계획서를 하나로 5개 대학에서 다 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대학은 뭐 경영을 지원하고 어떤 대학 그런 학생 많이 없긴 하겠지만 전공이 다른 거를 지원했을 때 약간 거기 안 맞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또 저희도 전공 관련돼서 딱 학과를 지정하고 들어야 된다는 단점이 좀 있는데 그 외에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국 대학 시스템을 잠시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이 보이시는 거 유카스 시스템인데 저도 잘 몰라요. 그냥 구글링에서 다운로드 받은 그림입니다.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해서 다운로드 받았는데 잘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부분이에요. 결국에 영국 대학을 지원하는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전공 선택인 것 같아요. 여러 이질적인 전공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전공을 정하셔야 되고 최대 5개의 대학을 지원을 하시는 거고 대학별로 시험이나 인터뷰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따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 이런 파트로 준비되셨다 그러면 유카스로 먼저 지원을 하시는 거고 만약에 유카스에서 원하는 내 스펙이 안 돼 있다. 그럼 파운데이션부터 시작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괄적으로 좀 이 부분 안내를 해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머님들이 가장 잘 아시는 이 커먼웹이랑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커먼웹 잘 아시죠? 해보지는 아, 않았는데, 해보진 그쵸, 않으셨구나. 들어는 많이 봤죠. 아, 그러시구나. 미국 버전 유카스 예, 거죠? 그렇죠. 예, 어머님은 커먼앱 주워 들은 거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커먼앱은 다 예. 아시는데 쉽게 정리를 해드리면 미국 대학 접수, 협의회, 국제학생, 미국 학생 모두 커먼앱을 통해서 지원을 하게끔 돼 있고 평가 요소가 SAT, 서브젝, AP 등등등을 가지고 평가 요소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유카스는 조금 달라요. 저가 보면 좀 더 진화된 사이트인 것 같아요. 둘 다 써봤더니. 미국 대학 접수, 교육협의 연구학생 국제는 다 똑같은데 거기 유카스 포인트란 지금 타리프 포인트로 바뀌었죠. 타리프 포인트라는 포인트 제도를 만들어서 각 대학에 타리프 포인트를 뿌리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영국 쪽을 지원하신 친구라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타리프 포인트가 몇 점인지 좀 고민을 하면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영국은. 잠시 좀 질문을 드리면 미국 대학 정규 입학은 커먼엠이고 영국 대학교 정규 대학 입학은 유카스잖아요. 네네. 근데 어머님들이 조금 헷갈려 하시거나 공통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미국에는 패스웨이가 있잖아요. 그쵸. 그 영국엔 또 파운데이션 과정이 있단 그쵸. 말이에요. 예, 예. 요게 공통점은 뭘까요? 이제 공통점은 이제 두 개 다 사실 다이렉트 입학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 이제 학교에서 요 파운데이션이나 패스웨이를 만들어 놓은 거는 국제 학생들이 이제 다이렉트로 입학을 하기에 여기 아까 말씀하신 SAT나 AP가 예. 없다던가 이제 이런 경우에는 요 패스웨이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게끔 예. 약간 국제 학생 전용 루트 예. 트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 차이점은 어디? 차이점은 영국 대학은 파운데이션 먼저 미국 대학부터 네. 말씀드리면 패스웨이를 하면은 그 패스웨이 때 획득한 크레딧을 2학년 올라갈 때 다 갖고 갈 수가 네, 있어요. 그렇죠. 근데 파운데이션은 파운데이션에서 끝난다라고 그쵸, 보시면 돼요. 그쵸. 예, 그 크레딧이라든지 그때 배운 게 그 대학 입학에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이 되지만 그게 대학교 학점으로 인정되지는 않아요. 예. 그렇게 두 개 차이점이 있을 것 너무 같아요. 설명 잘해 주셨고요. 저가 느끼는 패스웨이랑 파운데이션 공통점은 준비 안 된 학생이 가는 것 같아요. 덜 된 예. 학생. 그게 준비 안 됐다라는 게 공부를 안 했다라는 게 보다는 공부를 했는데 내가 그 방향으로 안 한 친구들이 많아요. 그쵸. 예. 갑자기 고3 때 방향을 트는 아이들. 음. 나는 수능이 싫어요, 막. 공부를 잘했는데. 그럼 엄마 마음은 이제 무너지죠. 예. 근데 그런 학생들이 꼭 한 해 한두 명씩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의대를 보내달래요. 뭐 저가 용 빼는 재주 있나요? 못 보낸다고 말씀드리죠. 대신에 대한민국에서는 파운데이션이나 패스웨이라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이 학생은 그냥 루저가 되는 것 같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하고 맞춰서 가는데 미국의 영국은 그래 너가 정말 하고 싶으면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여기서 한번 준비를 해봐. 이런 개념으로 좀 나온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해하기 좀 편하실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이시는 유카스 포인트라는 거 지금 타리프 포인트로 변했는데 어떻게 점수를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예요. 지금 보이시는 거 보면 여러분들 지금 구글링으로 유카스 타리프 포인트 칼큘레이터라 치시면 나옵니다. 치시면 칼큘레이터가 나와서 점수를 계산할 수 있는데 저 대표적인 IB 디플로마, 인터내셔널 A레벨, AP 변환한 점수를 좀 써놓은 거예요. 자세히는 안 보셔도 되고요. 뭐 765 이런 점수를 받으면 타리프 포인트에 222점 정도가 나온다. A레벨을 자체에 보는 것처럼 A2 과목 4과목, AS 과목 4과목 하면 요 정도 나온다. AP나 요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최저 입학 기준이라는 거죠. 그쵸. 저 점수 맞는다고 합격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어머님들 많이 좀 착각을 하세요. 음. 아, 우리 아이는 타리프 계산했더니 분명히 합격하는 점수인데 왜 떨어졌어요, 선생님? 하고 여쭤보신 분들이 많은데 저는 최저 입학 기준이지 최종 입학 기준이 아니라는 거. 그 정도로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영국 의대 타리프 포인트 최저 입학 기준을 좀 볼게요. 보시면 캠브리지가 231점으로 가장 높죠. 그리고 옥스퍼드 219점이고 이 던디라고 있나요, 이거를? 던디, 네. 예, 저는 솔직히 처음 듣는 대학이에요. 음. 그래요? 네네. 근데 되게 어. 그 의대 순위를 따져보니 거의 1, 아. 2등 하는 학교더라고요. 그 던디라는 학교 어디에 위치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던디 약간 북쪽에 있어요. 북쪽에 있어요? 예예예. 런던에서 상당히 먼데 뭘 믿고 쟤네는 저렇게 점수가 높죠? 그러게요. 그래요? 그러게요. 아니, 저녁에 제가 좀 어. 찾아보니까 약간 카톨릭 의대 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저희 나라. 저희 나라 카톨릭 의대 같은 경우는 보통 카톨릭 대학의 인지도가 낮잖아요. 근데 의대 순위로는 거의 탑 올라가는 학교인데 그 배후하는 병원들이 정말 빵빵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점수가 좀 높고 의외로 임페리얼 칼리지가 좀 낮습니다. 이런 식으로 점수가 형성돼 있다라는 거. 그 정도만 아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입학 조건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보면 여기 보시면 외국인 입학 기준에서 IB 디플로마나 제출하셔도 IBT는 100점에 110점, IELTS는 7.0에서 7.5 정도를 제출하셔야 돼요.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어렵죠. 예. 그리고 저게 거의 모든 학교에서 모든 영역 7.0 예. 이상이에요. 예, 각 영역 그리고 IBT로 가도 25점 이상은 반드시 맞아야 그렇죠. 되더라고요. 예예예. 이게 상당히 어려워서 그뿐만이 아니라 만약 이거 지금 IBDP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데 옥스퍼드 39점인데 하이어 레벨 7166 맞춰야 되고 비맷이라는 거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 UKC나 비맷을 해야 되는 야 입학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요 정도 점수대로 형성돼 있다는 정도만 아셔도 될 거예요. 네. 왜냐면 오늘 좀 시간이 짧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기회가 되면 UK 메디컬 스쿨만 좀 디테일하게 깊게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때 다시 한번 좀 들어오시면 되고 오늘은 개괄적으로 개념 잡는 정도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영국의 의대가 한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시나요? 40개가 안 되죠? 네, 저가 찾아보면 네. 35개 정도 예, 나오더라고요. 예. 35개 나오는데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거예요. 그러면 35개 의대에서 과연 외국인, 저희는 외국인이잖아요. 그쵸. 외국인 전형을 도대체 한 몇 프로 정도 선발을 하는지. 예. 예. 이게 약간 이제 미국도 굉장히 어렵죠. 외국인을 아예 예. 안 뽑는 대학도 있고 예. 한데 영국에서는 그 쿼터를 정해놨어요. 그래서 예. 왜냐면 이제 뒤에 아마 설명을 드릴 건데 영국은 NHS 제도라고 해서 거의 그런 의료 시스템이 정부에서 좀 관리를 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학생들 선발부터 그 메디컬 카운슬이라고 하는 데서 선발 인원수까지 이제 조정을 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입학을 해서 5년 후에 졸업을 했을 때 몇 명의 의사 수가 우리가 그때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를 정해서 의사 이제 정원 그 의대 신입생을 선발을 하는데 거기서 정해져 있는 게 7% 정도만 외국인을 뽑을 수가 있어요. 외국인 전형. 예. 그럼 예를 들어 캠브리지, 옥스퍼드에 다 7%씩 가 있는 게 아니라 그쵸. 뭐 예를 들어 뭐 2021년 9월에 우리가 4,000명의 의대생을 뽑는다. 그럼 이제 이 4,000명의 수가 35개 대학으로 나눠지겠죠. 예, 그래서 그렇죠. 좀 규모가 큰 데는 뭐 300명을 뽑겠고 작은 데는 200명을 뽑을 건데 그 3,000명 중에서 제가 3,000이라 4,000이라 했나? 예, 4,000명. 4,000명. 4,000명 중에서 7%만 외국인을 뽑을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이해하면 우리가 아는 런던이나 명문 대학에서는 외국인 크게 뽑을 이유는 없겠네요. 그쵸. 예. 그쵸. 그래서 이제 4,000명의 7%면은 280명 네, 정도 그 되는 정도죠. 거죠. 그러면은 그 아까 35개 의대에 외국인 정원은 280명밖에 안 된다는 거고 왜 이렇게 적게 뽑냐면 영국에서도 만약에 뭐 50%를 외국인을 뽑아놨는데 이 학생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면은 그렇죠. 또 영국에서 의료 인력이 부족하게 되는 거기 예.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이렇게 좀 적게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문이 좁다. 예, 그렇게 그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나라도 서울권 의대 가기 힘들고 지방권이나
뭐 좀 정말 안 온다 정도 그래도 한국은 그래도 어렵죠. 힘들더라고요. 대한민국은 예. 희한한 예. 나라입니다. 예. 의 의 네. 의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의사니까. 근데 예예예. 저는 요번에 그 의대 공부를 많이 좀 하면서 음. 결국 영국 사람들이 의대에 대한 선호도가 네. 조금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음. 받았어요. 그거는 약간 일이 힘들대요, 많이. 예, 일은 예, 힘들죠. 일이 누구나. 힘들고 약간 한국은 쪼끔 이제 개원을 많이 예.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 쪼끔 쉬운 뭐 피부과나 예. 뭐 안과나 약간 성형이나 이제 요런 데로 가고 음. 또 이제 사설 병원이다 보니까 이제 예. 그만큼 일은 힘들지만 또 돈을 많이 벌 수가 예, 그렇죠. 있는데 보상을 많이 받죠. 그쵸. 예. 보상이 굉장히 큰데 영국에서는 거의 90% 이상이 이제 NH 소속 병원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럼 거의 공무원이네요? 그쵸. 근데 이제 예. 그쵸. 거의 공무원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공무원 보수는 아니에요. 예. 훨씬 더 영국 내에서도 아. 존경받고 이제 보수가 높은 연봉이 높은 것 중에 하나이기는 한데 미국이나 한국에 비하면은 이제 쪼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낮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하지만 절대 낮은 연봉은 예, 아니에요. 그렇죠. 예예. 뒤에서 좀 설명 좀 해주시면 될 네. 것 같고요. 이제 입학 조건이랑 커트라인을 좀 봤다 그러면 그 도대체 평가 요소가 뭔지 음. 저 개괄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보통 원서를 제출을 하게 되면 입학사정관은 제일 먼저 보는 게 내신입니다. GPA. 뭐 IB 디플로마를 했든 A레벨을 했든 AP를 했든 제일 먼저 들여다보는 게 내신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 내신을 신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IB 디플로마 A레벨은 뭐 다 아시다시피 2년 프로그램이지만 일반 국내 고등학교 졸업했다. 해외 미국계 고등학교 졸업했다. 이 학교가 내신이 정말 좋은지 나쁜지 잘 모르잖아요. 어떤 학교는 내신을 좀 어렵게 주는 학교도 있고 쉽게 주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항상 객관적인 점수를 가져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타리프 포인트로 전환할 때 보면 IB 디플로마 A레벨 당연히 전환되고요. AP도 전환이 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 IB 디플로마 아이들보다는 점수가 좀 낮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근데 대학들이 일괄적으로 AP를 뭐 5점이 28점 적용하지는 않고요. 약간 다르게 적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AP를 가지고도 충분히 영국 의대나 약대를 지원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뿐만이 아니라 인터뷰, MMI라고 그러죠. 멀티미니 인터뷰로 하는데 이게 하드 팩트 요소에 들어가요. 하드 팩트 요소 들어가서 요 세 가지 요소를 보고 1차를 걸러냅니다. 예를 들면 옥스퍼드 의대에 200명 뽑는다 치자고요. 거기에 2,000명이 지원을 하면 이 하드 팩트 요소를 가지고 딸랑딸랑 해서 한 1,600장에서 1,700장을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나머지 400명 살아남는 아이들 중에서 너는 어떤 활동했니? 물론 MMI랑 연결이 되겠죠. 그 너는 누구니?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보고 추천서 필요한 내용을 보고 그 중에 200명을 최종 선발합니다. 대학들은. 이런 요소까지 어머님들이 오해하시는 게 아니 뭐 활동도 많이 하고 뭐 에세이 잘 써야 대학 간다는데 그게 맞나요? 라고 많이들 여쭤보세요. 음. 틀린 말이에요. 그건 약간 음. 미국식인 것 근데 같아요. 영국도 마찬가지 예. 아닌가요? 영국도 보면 영국은 예. 약간 대학 입시는 성적 내 성적을 제일 우선으로 예 보죠. 제일 우선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영국 의대를 일단 지원을 한다라고 예. 하면 한국이랑 비슷하게 뭐 B, C 이런 학생들을 선생님들이 이제 써 주지는 않아요. 왜냐면 예, 그쵸. 기본적으로 A 스타 AA 혹은 음. 못해도 AAA는 이제 갖고 있는 학생들을 써 예. 주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변별력이 인터뷰에서 제일 많이 인터뷰에서. 생기는 것 같아요. 예예. 그럼 여기서는 인터뷰에게 소프트 팩트로 내려가겠네요. 제가 봤을 굳이 땐 쪼끔 따진다면. 예예예. 예. 그래서 이미 이제 잘하는 학생들을 선발을 잘하는 학생들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예. 거기 이제 그다음에 변별력은 약간 인터뷰에서 생기는 것 음. 같아서 인터뷰에 초대받는 거로도 굉장히 높은 관문을 일단 한번 헤치고 왔다라고 보시면 예. 될 것 같아요. 예. 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예. 그 퀸 메리도 이제 예, 런던에 퀸메리 있는 좋죠. 예. 이제 굉장히 좋은 의대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도 이제 학생들이 이제 지원을 뭐 하면은 최종적으로 이제 영국 학생들만 봤을 때는 한 자리에 7명이 지원을 해요. 그래서 음. 7대1 7대 경쟁률이요. 예예예. 그리고 외국 학생들은 22대1.
이라고 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공부 잘하는 애들 모아놓고 7명 맞아요. 중에 1명 뽑네요. 예예예. 근데 그 7명 중에 1 명이고 또 이제 최종적으로도 인터뷰에서는 3대 1 이렇게 가더라고요. 아, 그럼 예예. 1차로 뽑는데 7대 1, 22대 1인데 그쵸. 또 걸러내서 3배수 뽑아서 거기서 예. 또 인터뷰. 인터뷰를 통해서 마지막 뽑아내는 과정이 있네요. 예. 그래서 인터뷰 준비도 이제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죠. 요게 지금 언급은 안 했는데 비메이션이나 유켓도 제출해야 된다라는 거. 그쵸. 그건 이제 예, 기본은 기본으로. 다 알고 계실 것 네. 같아요. 네. 네, 다음 넘어갈까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약대로 또 바로 좀 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약대를 같이 설명드리냐면 유카스 시스템을 먼저 쭉 설명드리고 뒤에서 의대나 약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내려가려고 제가 따로 뽑았는데 앞에 보신 최저 입학 기준 의대보다는 조금 많이 내려가 있어요, 점수가. 근데 상대적으로 약대가 저희 지금 학생도 하나 UCL을 올해 합격을 한 학생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한 175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타리프 포인트가. 그 학생도 그 약대도 우리나라 약대 가기 힘들잖아요. 힘들죠. 근데 영국은 뭐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어렵지가 않다고 느껴졌어요, 저는. 어렵죠. 맞나요? 어렵죠. 어렵습니까? 예예. 왜 타리프 포인트 저 한 음. 180점 이상 맞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예예예예. 네. 요건 좀 참고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또 약대 따로 할 때 그때 깊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대 입학 조건이에요. 보시면 IB 디플로마 기준으로 했는데 보통 36점에서 35점 사이라는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약대도 IBT는 100점을 110이에요. IELTS도 7.0, 7.5가 나온다는 거. 영국 약간 의료 관련 전공들 뭐 약대, 의대, 간호, 물리치료 이런 거는 기본 7.0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저 쉽지는 않는데 저게. 그쵸. 근데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고 이제 빨리빨리 이제 거의 영어는 네이티브 정도를 된다? 요구해야지 예. 뭐 왜냐면 이제 어떤 페이션트 그 예. 환자들이 누가 올지 모르는 거고 그쵸. 이제 커뮤니케이션 뭐 같은 간호사랑 의사랑 다 잘 돼야 되는 예. 거기 때문에 의료 관련 전공을 내가 지원한다라고 생각하면 IELTS는 기본 7.0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런 학생들한테 해당될 수도 있겠네요. 조교학을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적응 못하는 애도 꽤 있습니다. 네. 영어는 무지 잘합니다. 네. 근데 국어를 무지 못해요. 한국어를요? 예. 예예예. 그런 아이들한테 상당히 그 학생이 영어는 약대나 편하니까 예, 영어는 그쪽으로 한번 방향을 선회하셔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 정도 커트라인, 컷오프가 나온다라는 정도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오늘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8학년 때 선생님 뭐 해야 돼요? 9학년 때 도대체 뭘 해야 돼요? 저한테 많이들 여쭤보세요. 근데 8학년 아시다시피 사춘기가 오는 시기 아닙니까? 지사장님은 언제 사춘기 오셨나요 혹시? 저는 좀 늦게 왔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고1 때. 이런 분들은 저와 분석을 하면 네. 부모님이 아주 이쁘게 키우신 분들이세요. 그러면 좀 늦게 오시더라고요. 좀 늦게 왔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저희처럼 막 자라는 애들은 빨리 오나요? 저 중학교 2학년 때 남학생들은 저희 때는 100% 중2입니다. 중1은 별로 그게 없는데 중2만 되면 전쟁터예요. 저희 아들만 둘인데 저희 아들들 봐도 딱 8학년 때 8학년 때 좀 무섭더라고요. 애들이. 말도 안 하고 그리고 9학년 더 넘어가는데 지금 어머님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8학년 때 의대 가려면 뭐 해야 돼요? 그럼 전 말씀드리죠. 영어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맞아요. 네. 그리고 그냥 단어 어휘력, 봉사활동에 과외활동, 액티비티 원하는 것 좀 시켜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리딩이나 라이팅 영어의 기본이니까 훈련하시고 스포츠나 악기든 본인이 원하는 거 다 시키면 돼요. 제가 실제로 조기교육도 많이 보내는데 좀 마음 급한 어머님들이 이제 8학년 때서부터 병원에서 뭘 해야 되지 않냐, 잡쉐도잉 해야 되지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저는 다 잘라요. 그냥 냅두시고 본인이 원하는 거 있으면 시키세요. 우리 욕심 많은 애들은 이것저것 많이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럼 다 시키면 돼요. 그럼 지풀에 지쳐서 9학년 올라오면 활동을 줄여나갑니다. 그럼 9학년 때까지는 제가 볼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9학년 때도 잡쉐도잉이나 인턴십이나 이런 건 좀 필요 없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좀 이르다고 생각해요. 저는 좀 이르죠. 그래서 9학년 때까지는 어쨌든 내신 성적 관리는 당연히 하셔야 되고
봉사활동 유지하고 결국에는 영어 점수나 IELTS 이때는 6.0을 넘어야 어쨌든지 원하는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 7.0이 나오잖아요. 7.0 나와서 가는 게 아니고 기본으로 7.0, 7.5를 맞춰놓고 다른 걸 맞춰야 되기 때문에 9학년 때는 한 6.0, 토플 80 정도 맞추는 거 목표로. 그러니까 어머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IELTS만 갈구시면 돼요. 어머님들이 항상 그 실수하시는 게 모든 걸 다 갈구세요. 몇 시 일어나냐, 왜 못 일어나냐, 왜 늦게 오냐. 이러면 아이가 그냥 엄마는 잔소리밖에 안 들려요. 근데 딱 포인트 찍어서 늦게 일어날 수 있지, 놀 수 있지. 하지만 우리 6.0 가야 된다. 약속하자 엄마랑 약속했습니다. 이거 안 하면 말 그대로 탁 날아갑니다. 그 정도 좀 세게 나가셔서 이걸 좀 잡아주시면 돼요. 요 정도 하시고 저는 이제 수학 물리 정도 올라가야 되니까 기초 쌓아놓고 올라가시면 9학년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중3, 우리나라 좀 다른 케이스인 것 같아요. 중2, 3이면 벌써 외고나 특목고 입시를 또 준비를 하는 시기니까 이런 게 안 나오지만 현재 저희 참석하신 분들이 동남아시아권이나 다른 나라에서 A레벨이나 IGCS를 하고 있는 친구들 아니면 MIP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좀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꼭 저 말 좀 들으세요. 저 아이들 2명 다 키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좀 넘어가시면 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가 시작되는 건 10학년서부터 온 것 같아요, 저는. 이 10학년 되면 당연히 내신 성적 관리 들어가고 희망대학 전공 정도는 그러니까 내가 메디컬 칼리지를 가겠다 하면 이때는 결정하셔야 돼요. 하셔서 카운슬러 선생님 상담하시고 최소 6.5를 확보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10학년 때 7.0이나 100점 넘으셔야 돼요. 그래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저 시점에 끝내시고 방학 때 뭘 하셔야 되냐면 잡 쉐도잉이나 인턴십 봉사활동을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지사장님 그 잡 쉐도잉을 하게 되면 그 MMI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어디 가서 하는 게 아이들한테 좀 유리할까요? 근데 저게 하면 제일 좋은데 사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예, 예, 그쵸. 예, 뭐 부모님이나 뭐 친척 지인분들이 뭐 의사를 하거나 해야지 그런 기회가 있을 거고 아예 그런 게 없는 학생들은 조금 기회를 잡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기는 하지만 만약에 내가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굳이 이제 좌절하실 필요 없고 다른 쪽으로 알아보셔도 돼요.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학생들 보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봉사활동 그런 거 이제 선별진료소라든지 이런 거 이제 많이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데 찾아보셔도 되고 아니면 뭐 양모시설이나 뭐 노인분들 많이 계신 쪽으로 가서 봉사활동을 하면 되고 이 인턴십이라든지 이 워크 익스피리언스를 보고자 하는 거는 뭐 되게 좋은 데서 많이 하고 이거를 원하는 건 아니고 이 학생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뭘 배웠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진짜 의사가 되고 싶어 하고 왜 의학을 공부하고 싶어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제대로 느끼고 배웠는지를 알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좀 신경을 써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그럼 같아요. 그런 건 어떤가요? 이렇게 학교 내에서 양호실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그런 데서, 괜찮죠. 예. 그런 데서 이제 양호 선생님 이제 도와주는 것도 괜찮고 약간 여기서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게 의료 관련 봉사활동 뭐 요런 거를 하니까 그러면은 뭐 번역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차트를 뭐 정리한다든가 뭐 약간 이런 페이퍼워크 같은 걸 물어보시는데 그런 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의사나 간호사 이런 의료진들이 하는 일을 이 학생이 직접 목격하고 옆에서 도와주고 환자를 실제로 환자랑 인터랙션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의료 세팅에서 혼자 뭐를 하는 거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약간 키라고 보시면 그렇죠. 될 것 같아요. 생각하면 고1이에요. 그쵸. 어리죠 아직. 고1짜리 뭘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그런 양로시설이라든지 네. 요런 데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학생과 밀접하게 관계되는 부분에서 그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행위까지는 행위는 아니죠. 못하죠. 예. 그건 만약에 뭐, 그 캠프를 갔다. 그럼 양호선생 선생님 저 응급 뭐 박스 그쵸. 하나 주시면 제 친구들 혹시나 뭐 까지고
뭐 그럴 했을 수도 때 있고, 약도 네네. 발라주고 이런 역할 저 시켜주십시오. 네네. 손 들면 되겠네요. 그쵸. 그리고 시작은. 이제 병원에서도 리셉션에서 이제 뭐 환자 이렇게 아프신 분들 뭐 이렇게 안내해서 의료진한테 이제 인계하고 약간 예. 요런 것도 다 되는 거고, 네.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학생이 거기서 뭘 배우고 뭘 느끼고 요런 거를 표현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지, 시간만 채우고 이거는 그렇게, 왜냐면은 영국 같은 경우는, 한국은 사실 뭐 사인도 받아야 되고 그죠, 그죠. 시간도 네. 이렇게 책정을 해서 내는데 그런 거 요구하지 않아요. 예, 예. 실제로 했는지는 했는지는 본인이 인터뷰를 통해서 말을 네. 하는 거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얘가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예. 그러면 그런 만약 인턴십이나 잡쉐도잉을 했으면 일기 형태라도 자기가 좀 남겨놓을 필요가 있네요. 남겨놓으면 좋죠. 왜냐면 그쵸. 원서 쓰는 시기엔 또 한 2, 3년 후고 예. 이런 시기에 오니까. 그래서 아까 이제 8, 9학년 예. 때는 이제 별로 추천을 안 하는 게, 그렇게 8, 9학년 때 해놓고 10, 11, 12학년 때 안 하면은 그건 별로 소용이 없어요. 너무 그쵸. 오래된 거는. 예. 예. 그래서 꾸준히 뭐 방학마다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해 두시는 게 아주 뭐 이렇게 일주일 이렇게 뭐 네. 2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기간을 두고 꾸준히 하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이게 10학년서부터는 무지 바빠집니다. 그렇죠. 어쨌든 여기서 7.0이나 요 6.5 최소 써놨는데 저 판단은 7.0을 일단 확보하시고 잡쉐도잉이나 뭐 그 캠프에서 좀 봉사활동 좀 하신 상태에서 11학년 넘어가셔야 돼요. 왜냐면 11학년 가시면 본격적인 입시 시작이거든요. 보시면 요건 7.0 확보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때 또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비메 또는 유켓을 이때서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왜냐면 저 점수는 지원할 때 필요해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저거는 미리 시험을 봐두셔야 예. 돼요. 예. 그리고 좀 준비를 해놔야 저 시험 볼 수 있겠더라고요. 네. 거기에 뭐 아까 뭐 IB 하는 아이들은 영어나 이런 거 다 하셔야 되죠. A레벨 하는 친구는 이제 AS 레벨로 올라가서 신나게 공부할 때거든요. 네. 되도록이면 10학년 때 이런 걸 좀 끝내주시고 11학년 때까지는 저는 잡쉐도잉을 좀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12학년 때 못하더라도. 그래서 10학년, 11학년 2년에 걸쳐서 맞아요. 내가 뭘 하고 싶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경험을 쌓으면 그게 나중에 MMI 준비할 때 가장 큰 도움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학년 성적이 사실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는 그쵸. 게, 이제 저희 이제 아마 상담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다 이제 뭐 A레벨이나 IB 예. 준비하는 학생들일 텐데, 의대 지원을 한국처럼 수능 보고 지원하지 않아요. 미리 그쵸. 지원을 하고 이제 조건부 입학 허가서를 받는 건데, 그때 지원을 할 때 들어가는 성적은 사실 11학년 성적 기반인 거거든요. 그쵸. 특히 9월 학기 예.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왜냐면은 약대는 괜찮은데 의대는 12학년을 9월에 우리가 시작을 하잖아요. 예. 그럼 시작하자마자 예. 유카스 데드라인이 10월 15일이에요. 그쵸. 10월 15일. 그러면은 결국엔 12학년 성적은 들어갈 수가 없는 예, 거죠. 그쵸. 구조상. 그래서 11학년, 10학년, 예. 11학년 성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신 성적 관리 항상 위에 올려놨죠. 네. 이건 기본으로 하셔야 돼요. 예, 왜냐면 약간 한국식으로 네. 생각을 하면은, 수능만 잘 보면은 이제 수능으로 우리는 역전을 한다든지 예. 이렇게 뒷심을 발휘할 수가 네. 있는데, 영국 대학은 그렇게는 안 돼요. 그래서 11학년 성적이 가장 중요하다. IB를 하면은 IB 1년차, A레벨이면은 이제 AS 성적 예.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머니 정리를 해드리면 9학년 때까지는 풀어놓으시고 IELTS 하나만 갈구시고 10학년 되시면 내신 성적 좀 갈구시고 그다음 잡쉐도잉 쪽으로 좀 갈구시고 해서 이걸 좀 끌고 올라왔다. 11학년 때는 전반적으로 다 갈구시든지 손을 놓으셔야 돼요. 네네. 두 가지더라고요. 욕심이 많은 애들은 10학년까지 어차피 해왔으면 11학년 알아서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까지도 뭐 갈팡질팡하면 사실은 안 돼요. 의대는. 다른 데 가는 게 나아요. 10학년 때 성적이 안 나왔는데 11학년 때 확 오르기는 어렵잖아요. 예, 그렇죠? 어렵습니다. 기본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11학년 이렇게 하시고, 저기 IB 과목 선정이라고 예. 빨갛게 하셨는데 네. 의대 약대를 간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하이어 레벨에서 바이올로지랑 화학은 필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이제 케미스트리를 딱 기본을 해놓고 학교에 따라서 바이오까지 요구하는 학교가 있고 매스 요구하는 학교에서 가끔 좀 나눠지니까 두 개는 필수라고 보시면 돼요. 어머님들이 또 실수하시는 게 의대 가면 꼭 바이올로지를 해야 된다 생각하시는데 해야 돼요. 그쵸. 바이올로지 해야 돼요. 근데 케미스트리가 더 중요하지 않나요? 필수 요구로는? 그쵸. 케미스트. 근데 이제 두 개는 같이. 두 개 같이. 두 개는 세트라고 세트로 보시면 돼요. 끌고 가야 그리고 된다. 특히 IB를 한다라고 하면은 하이어 레벨로 하셔야 돼요. 네, 그렇죠. 하이어 레벨로 그렇죠. 그래서 이때 정도 되면 이제 CV라는 영문 자소서라
그 이력서라든지 액티비티, 어워드 사항 이때 다 정리가 끝나셔야 된다라는 거. 요거 끝나고 넘어갑니다. 이제 아이들이. 이제 12학년 넘어가면 12학년 1학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월 15일 원서 마감이에요. 8월 9월 시작하면 그냥 마감인 거예요. 12학년에 안 나오죠. 그럼 그때는 또 뭘 준비해야 되냐면 에세이나 추천서는 그 전에 이제 좀 준비를 하셔야 되고 MMI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비맷, 유캣 이제 시험이 보통 2학기 때 보내, 1학기 때 보내 애들이. 이 유카스를 지원할 때 이미 비맷 유캐 성적을 넣어야 그쵸. 돼요. 그러면 보통 한 5월 달이나 8월 달 그쵸. 사이에 보겠네요. 애들이. 그래서 곧 시병이 올라가기 전에 좀 점수 준비하시고 제가 또 하나 팁을 드리는 게 워낙에 의대라는 게 입학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시아 대학이나 US 미국 대학도 고민을 하신다면 이때 원서가 다 나가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바쁩니다. 이걸 좀 분산시켜 주는 게 좀 생명이라 보시면 되고 2학기 되면 인터뷰 보통 1월 달에 하나요? 언제 하나요? 그렇죠. 이제 초대를 받아야지 인터뷰를 이제 다 인터뷰에 또 초대가 되는 거는 아니니까. 근데 이제 초대장이 이제 아마 12월 빠른 학교 12월 초부터 이렇게 초대장이 날라올 거예요. 그럼 혹시나 내가 정말 열심히 다 했어요. 막 했는데 5개 했다고 하는 같은 날이야.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러진 않아요. 네, 그리고 이제 유카스를 쓸 때 의대는 4개. 4개. 학교만 쓰실 수 있어요. 4개요? 예. 그래서 원래는 5개인데 저희 뭐 하나는 뭐 약대라든지 아니면 바이오메디컬 사이언스 이렇게 쓰실 수 있고 의대는 4개까지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터뷰 날짜인데 난 영국 가야 되는 뭐 한 달 차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하게 날 건데 그리고 4개 인터뷰를 다 초대받으면 엄청난 행운인 것 같아요. 예. 그럼 그때 만약에 혹시라도 이게 겹치면은 따로 뭐 연락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학교에 요청을 하면 근데 아마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목표로 가죠. 4개 다 인터뷰 받는 걸로. 그럼 굉장히 좋죠. 인터뷰에 초대된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이. 그래서 아까 전에 언급하신 대로 외국인 전역은 22대 1이었는데 그쵸, 거기서 다 제끼고 올라가서 그쵸. 마지막 3명 중에 1명으로 남아있는 거니까 그때 되면 정말 좋고 근데 문제는 저는 항상 걸리는 게 IBDP 시험이 5월이에요. 그 A레벨은 6월에 시험이 있기 때문에 이 보신 것처럼 너무 숨차게 달려와야 되니까 이걸 잘 분산시켜주는 게 생명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MMI 준비는 이제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뭐 구글만 치셔도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아마 학교에서도 이제 준비를 해주기는 할 거고 이제 개인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내가 인터뷰 초대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인터뷰 초대받은 학생들 성적 거의 다 똑같을 거예요. 낮은 학생들을 인터뷰 보라고 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추천서 다 보고 그거 이제 어느 정도 걸른 학생들이 인터뷰를 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인터뷰가 관건인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잘 보시고 이제 학생들이 오퍼를 받게 되는 거죠. 그때는 뭐 다른 거 필요 없이 영어랑 최종 IB 점수, A레벨 성적 언제 받아와라 이렇게 보실 거예요. 그러면 정말 행복하신 그쵸, 길이 너무. 갑니다. 네네네. 이 정도로 이제 학년별로 준비해야 할 사항 좀 안내해 드렸어요. 뭐 보통 의대 가려면 정말 10학년서부터는 죽었다 생각하고 그쵸, GCSE부터는 모든 걸 좀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거 준비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오늘 참가하신 분들 중에 9학년, 8학년 어머님들이 좀 계세요.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몰랐는데 오늘 이 정도 알려드렸으면 시작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의대는 사실 인터뷰가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사실 가죠. 저 비맷이나 유캣 같은 경우는 이제 적성 검사 비슷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거로 이제 학생들 걸르는데 한국은 사실 뭐 수능 뭐 0.4% 요렇게 들어오면 거의 성적 순으로 학생들한테 그거를 줘요. 그래서 약간 뭐 장단이 있겠지만 그래서 내가 만약에 충분히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부모님이 의대를 가라고 해서 부모님이 의사여서 하는데 사실 자기 적성이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꾸역꾸역 다니는 학생들이 있는데 영국이나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저런 MMI 시험도 있고 비맷, 유캣이 있기 때문에 정말 적성에 맞는 학생들을 거를 수밖에 없고 그런 이제 도구가 있어서 8, 9학년 때는
본인이나 이제 부모님이 잘 상의를 하시는 음.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의사가 나에게 맞는 건지 내 아이에게 맞는 건지. 왜냐면 그게 안 맞는 학생을 아무리 점수가 많이 나와도 MMI나 비med 로켓에서 그렇죠. 좀 걸러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럼 만약에 이제 지사장님이 다시 과거로 쭉 돌아갔다 치자고요. 네. 고1이에요. 네네. 의대를 가고 싶은 마음이 저는 아니에요. 저는 다시 태어나면은 네. 왜냐면 저는 수학이랑 그런 이과 쪽은 아니었어서 그래요? 예, 다시 예, 예. 태어나면 혹시 다시 뭐를 태어나면 하나요? 처음부터 수학을 열심히 해서 의사를 하고 싶습니다. 리스펙입니다. 네네. 저는 이제 다시 태어나면. 직원들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저가 만약에 고등학교 돌아간다, 다시 태어난다, 저는 뭐 할 거냐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남대문 시장 가서 장사할 거예요. 아, 그게 저랑 적성에 맞았거든요. 예. 근데 뭐 저 그런 분들도 존경합니다. 예, 예, 예. 생각할 겨를 없이 뭐 공부하고 아. 하는데 하나 조건이 있어요. 키 10cm 올려주는 거예요. 키만 딱 좀 올라가면 올라가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남대문 가는 거죠. 네. 저는 전문직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전문직이요? 네. 네. 공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고요. 다시 저희 어머님들이 이렇게 또 기억력이 좋지 않으세요. 그래서 다시 표를 한번 좀 정리를 해드렸어요. 네. 이제 9학년에서 10학년 올라가는 시기에 이때 되면 이제 잡쉐도잉 정도 이제 슬슬 시작하시고 1학기 가시고 10학년, 11학년 올라가던 잡쉐도잉 해주시고 비med 유켓 준비하시고 당연히 내신 관리 들어가는 거고요. IELTS 7.0 이때 가셔야 된다라는 거 하시고 11학년 올라갔을 때는 11학년에서 12학년 올라가는 쯤에는 사실 잡쉐도잉 할 시간 없어요. 10월 15일 원서를 써야 되니까. 이때는 이제 유카스나 유켓을 마무리 짓고 원서 쓰는 시기로 생각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약대 같은 경우는 10월 15일이 아니라 1월 15일날 원서 접수라는 거. 그 정도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의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궁금하시는 내용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보시면 이게 영국 그 사진인데 35개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찍어보니까. 네. 이게 의대 숫자들인데 결국에 런던 근처에는 항상 좀 많이 몰려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정도 구성이 돼 있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머님들이 이거 많이 좀 헷갈려 하세요. 영국 의료 시스템이랑 한국 의료 시스템이 헷갈려 하시는데 정리를 좀 해드리면 영국은 파블릭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공공의료. 우리는 하나야.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 의사들도 너희는 우리 소속으로 들어와야 돼. 이런 개념이고 대한민국은 약간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공공의료의 성격도 있고 프라이빗, 개인 의료도 섞여 있는 하이브리드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대학들이 의사들을 배출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포인트가 뭐냐면 그 NHS에서 모든 거를 좀 관장하다 보니까 예산을 책정하면 그 예산 안에 고용된 인원이 있고 거기다 월급을 주니 쉽게 말씀드리면 월급 상당히 높아요. 한 그 초임이 한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의사 뭐 인턴 졸업하고 바로는 2만 후반? 2만 파운드. 예. 그럼 우리나라 2만 돈으로 한 4천만 원 넘죠? 2만 후반 정도 되면은 한 3천 중반, 4천 4천만 정도 예. 되고 정말 내가 전문의가 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산당이 싫어요 얘기하잖아요. 왜 공산당이 싫은 이유 하나예요. 난 열심히 했는데 배급을 똑같이 나눠 갖는 거잖아요. 난 더 벌고 싶은데. 약간 NHS라는 개념이 국민들한테 정말 좋은 제도예요. 하지만 의사 당사자들한테는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왜 쟤랑 나랑 똑같이 받아?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그죠? 같아요. 저는 한국 아저씨니까.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영국은 워낙 이제 이게 네. 당연한 어렸을 때부터 당연한 거기 때문에 막 그렇게 힘들기는 하겠지만 그러면 사명감이나 그쵸. 소명의식으로 많이 그래서 그 아까 의대 멀티 그 인터뷰에도 NHS의 윤리 의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질문을 해요. 그래서 얘는 어쨌든 졸업을 하면은 NH 그 병원 소속에서 일을 할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그 NHS의 그런 에틱 이런 거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 검토를 해요. 근데 이제 만약에 거기서 대답을 이런 식으로 아, 나는 내가 일을 많이 하는데 왜 사명감이 없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이 학생이 맞지 않는다. 그럼 저 그러니까 남대문 시장에서 피부과 하겠습니다. 이런 한국을 식으로. 가서 그럼 그게 좀 약간 다른 거죠. 그러면 이제 떨어지겠네요. 그쵸. 그래서 뭐 원하면은 개인적으로 개업을 할 수 있기는 해요. 근데 수요가 그렇게 많진 않죠. 왜냐면은 보통 NHS 병원 가면 거의 무료로 좀 기다려야 되긴 하지만 무료로 다 이제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런 사설 병원을 가면 연구도 분명히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타겟층이 고급. 정말 돈 많으신 그쵸, 분들. 그쵸. 예, 예. 저희 나라는 약간 이게 중간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그 영국 의료 시스템이랑 한국 의료 시스템을 좀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럼 도대체 영국에서 의사가 어떻게 되는지 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의대 입학을 하시면 우리나라는 6년이잖아요. 2년 플러스 4년인데 영국은 5년입니다. 예. 거기에 인턴을 2년 정도 하죠. 총 수학 기간 7년 정도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의사고시는 언제 보죠? 영국은 사실 의사고시라는 거는 이제 없고 지금 이제 말이 나오는 게 지금 2학년 현재 영국 의대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졸업할 때쯤에는 이제 의사고시를 만들겠다라고 하고는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냥 졸업장이 의사고시 시험 패스한 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졸업만 하면은 별도의 그런 의사고시는 보지 않아요. 네. 7년이면 저희 나라도 6년 플러스 1년이니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기간은. 네네. 근데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전문의 과정이 8년짜리가 있더라고요. 와, 3년에서 8년이면 오, 네. 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정말 8년짜리 의사를 내가 계산해 보니까 44가 돼야 전문의가 되겠더라고요. 야, 40대까지 졸업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계속 의사는 공부를 하는 그런 그렇죠. 학문이니까. 저는 남대문 시장이니까 네네. 야, 정말 뜻이 있는 학생만 지원을 해야겠구나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정도로 해서 영국에서 의사 되는 기간과 방법을 좀 안내해 드렸으면 어머님들은 뭘 궁금해 하시면 좋다 이거야. 영국에 의사 치면 네네. 우리나라 와서 의사를 할 수 있나요? 항상 물어보세요. 그 과정을 좀 안내해 드리면 당연히 의대를 졸업하셔야죠. 그러면 자, 보시면 외국 대학 인정 심사를 하죠. 네. 하고 결과 통보 받으면 예비고사를 보더라고요. 네. 그리고 본고사까지 해서 국내에서도 이제 의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 과정 좀 잠깐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제 저 앞에 조금 더 있어야 되는 게 네. 저거를 이제 지원을 해서 시험을 이게 이제 의사고시 네, 자격은 해당 내가 만약에 뭐 영국에서 공부를 했던 미국에서 공부를 했던 졸업한 그 국가의 그 의사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에 한해서만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정 심사를 접수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쵸. 아무나 이제 뭐 내가 했다고 하는 거는 아니고 그래서 앞에 여기 이제 의대 5년 2년 인턴 2년이 나온 게 저기까지는 해야지 영국에서 의사를 할 수 있는 거니. 근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파운데이션 이어 1년까지 해도 나오는 거로 알고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졸업을 하면 프로비저널 레지스터가 되는 거고 1년을 하면 아마 레지스터가 되는 건데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기까지는 해야지 이제 영국에서 프랙티스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학생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시험을 보게끔 이제 신청을 하는 건데 외국 대학 인정 심사라고 하는 거는 그 대학의 그런 메디컬 스쿨이 제대로 됐는지를 심사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과거에 이제 보면은 영국에서 의대 졸업한 학생들이 저 시험 본 적이 있고 영국 의대는 아까 NHS 그 메디컬 스쿨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커리큘럼이 막 다양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거의 비슷하니까 과거에 영국 대학에서 아니면 그 출신 학생이 저 인정 심사를 통해서 시험을 봤다라고 하면은 나도 볼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정 심사를 하려면 또 서류가 어마어마해요. 뭐 실라버스 뭐 어쩌고 다 이렇게 해서 심사를 해서 그러면은 볼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통보를 받게 되면은 한국에서 의대를 나오면 본고사만 보면 돼요. 그렇죠. 근데 외국에서 이제 의대를 나오면 예비고사를 또 거기서 이제 패스를 하면은 본고사를 봐야 되는 거여서 우리 시장에 함부로 들어오지 마라 이거네요. 약간 제가 듣기로도 굉장히 보수적인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어머님들이 왜 이걸 궁금해하시는지는 아는데 사실 그 나라에서 의사 하고 싶으면 그 나라 의대를 나오는 게 제일 좋죠. 영국에서도 사실 힘든 과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분들. 영국에서 의대를 나오면은 영국에서 의사를 좀 하는 게 하는 게. 사실은 맞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럼 영국의 우리 외국인이잖아요. 네네. 그럼 비자 형태가 만약에 내가 의사 자격을 받으면 영주권까지 좀 연결될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려 있나 네, 보죠? 일단 이 5년은 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제 입학 허가를 받으면은 5년은 학생 비자로 커버가 되고요. 네. 이 인턴 네. 네, 인턴 2년, 이 파운데이션 이어도 파운데이션도 사실은 학교는 아니고 이제 예. 배우기는 해요. 예. 근데 뭐를 이제 병원에서 배우기는 하지만 요것도 이제 자기가 인터뷰를 보고 자리를 이제 따내야 되는 거죠. 한국이랑 비슷하게. 여기까지도 내가 인턴 자리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NHS에서 스폰을 해주고 개런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중요하게 저희가 처음에 서두에 의사 졸업생을 네. 컨트롤해서 처음부터 입학 심사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 자리가 모자라서 내가 인턴을 못 가는 일은 없어요. 딱 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파운데이션 이어에 만약에 필요한 학생 주니어 예. 의사가 만약에 4,000명이다라고 하면은 졸업한 학생이 6,000명이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비슷한 숫자가 졸업을 하기 때문에 이럴 수는 있어요. 나는 런던에서 파운데이션 이어를 하고 싶어. 나는 내가 이 병원에서 파운데이션 이어를 하고 싶은데 거기서 못 하게 될 수는 있어요. 그렇죠. 네, 왜냐면 인터뷰도 봐야 되고 성적도 보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다른 병원에서는 할 수는 있어요. 꼭 일지망으로 가지 못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하거나 뭐 경쟁률이 너무 세거나 이런 거는 아니어서 비자는 신청이 되고 그다음에 미국은 처음부터 비자가 없으면 지원조차 안 되는데 그렇죠. 영국은 먼저 지원을 하고 합격을 하면 그때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지금까지 좀 알아봤고요. 네. 그다음에 입학 과정은 다시 한번 좀 워크 익스피리언스 있어야 되고요. 비매시는 유캐슬을 봐야 되고요. 유카스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MMI를 통해서 최종 합격한다라는 거. 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MMI 좀 샘플을 좀 제가 올려드렸는데 시간 관계상이 좀 길게는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아까 전에 계속 저희가 하면서 말씀드렸던 어떤 윤리적인 부분 그리고 환자 의사소통 그리고 나쁜 소식을 어떻게 전달하는지 치료 목적을 전달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터뷰를 진행한다라는 거. 네. 그 정도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저희가 파운데이션을 좀 설명드리는 이유가 좀 이해는 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이 준비를 꾸준히 해서 입학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아이들이 만약에 11학년 때 선생님 저는 의대 가고 싶어요. 12학년 때 의대 가고 싶어요 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국내에서는 방법이 없지만 영국에서는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본과정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근데 이제 파운데이션을 좀 영국 대학을 서치해보고 하셨던 분들은 이제 많이 아시기는 할 거예요. 근데 의대 파운데이션이라는 거는 따로 있는 거고, 요거는 이제 의대 진학이 가능한 파운데이션에서 웬만한 전공은 다 뭐 대학들에서 많이 제공을 하는데 영국 내에서 의대 파운데이션을 제공하는 학교는 제가 알기로 지금 2개, 3개, 네, 한 3-4개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그 CG에서 제공하는 UK 로스에 있는 의대 파운데이션이고요. 이거는 그 대신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유카스를 써서 아까 A레벨이나 IB를 한 학생처럼 의대를 4개를 지원하실 수는 없고요. 저희 UK 로스에서 파트너를 맺고 있는 그 북부 지방에 있는 유니버시티 오브 센트럴 랑카셔라고 하는 유클란이라고 하는 대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 대학교로만 진학이 가능한 영국 내에서는 그런 파운데이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클란이라고 하는 대학교는 북쪽에 있어요. 그래서 맨체스터에서 기차 타고 한 50분 정도 더 가면은 되고 여기는 좀 뭐 장점이라고 하면은 약간 완전 도시는 아니에요. 시골이에요. 그래서 공부만 하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뭐 런던이나 이제 이런 데처럼 방해 요소가 전혀 없고 공부만 중점적으로 하면 되고 학비를 저희가 앞에서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학비가 이제 외국인 학생들이 의대를 간다라고 하면은 거의 4만 파운드 정도 돼요. 학비가 4만 파운드. 그럼 6,500, 7천만 원 정도 되는데 비싸잖아요. 비싸죠. 근데 이 프레스턴은 이제 영국 물가도 비싼데 이제 어떻게 감당이 되나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프레스턴이 소도시에 북부 지방에 있는 소도시이기 때문에 생활비가 굉장히 저렴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이제 의대 공부하시는 특히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부담이 되는 분들도 생활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좀 장점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왜 유클란의 이제 MBBS는 그 메디컬 스쿨 디그리라고 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왜 MBBS를 유클란에서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저는 일단 가장 먼저 손꼽을 수 있는 게 아까 여기 위에 보시면은 MSC라고 저 예. 로고가 있는데 저게 메디컬 스쿨 카운슬이라고 해서 이제 저 카운슬의 승인을 받아야지 대학교에서 의대를 운영할 수 있고 예. 졸업을 할 수 있고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의대가 35개 처음에 지도에서 했는데 이제는 36개인 게 유클란까지 최근에 포함이 돼서 그래서 거의 MSC에서는 다 커리큘럼도 검토를 하고 예. 하기 때문에 영국에 있는 모든 의대들은 거의 비슷한 커리큘럼을 갖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학생들도 다 NHS 병원에서 졸업을 하면 일할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통일이 되어 있는데 유클란이 좋은 점이 아까 저희가 국제 학생들이 뭐 A레벨을 하던 아이비를 하던 상관없이 영국적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7%, 7.5%밖에 그 정원이 이제 네네, 그렇죠. 제한되어 있는데 유클란은 특별하게 약간 처음부터 이 의대를 설립을 할 때 저 MSC랑 그 동의를 받은 게 국제학생 위주로 선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70명 정도 국제학생을 선발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국제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많다. 문이 많이 예. 열리는.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들으시면 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를 이제 까먹으시고 그럼 국제학생들을 선발을 했으면 이거는 영국에서 의사가 못 되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MSC에서 인가를 받은 거기 때문에 유클란에서 졸업을 하나 캠브리지, UCL, KCL 이런 데서 버밍엄 이런 데 의대를 나오나 똑같이 취급이 되는 겁니다. 단지 국제 학생들을 많이 선발할 수 있는 학교다. 하지만 국제 학생을 위한 커리큘럼이다기보다는 똑같은 영국 의대의 커리큘럼이 있긴 하지만 국제 학생들 위주로 선발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유클란은 하나, 옥스퍼드는 하나, 졸업은 하는 똑같네요. 그렇죠. 졸업하는 거는 똑같죠. 물론 이제 우리가 당연히 옥스퍼드 하겠지만 그렇지만 졸업하고 나서는 이제 그쵸 동일한 자격으로 졸업을 하는 거고 그러면 왜 유클란에서 이렇게 국제학생들 많이 선발하게끔 했냐라고 하면은 아까 이제 대립 쌤이 처음에 하셨을 때 런던 쪽에 의대가 많네요라고 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예. 근데 북쪽에는 사람들 많이 살아요. 근데 의대가 많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 많이 사는데 의대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조금 부족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 그리고 약간 사실 우리도 왜 서울에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도 좀 런던이나 따뜻한 남쪽 지방에 많이 살고 하다 보니까 좀 전문직 이런 뭐 의사, 변호사 하는 분들은 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국제학생을 선발을 하고 의대를 또 세우고 해서 조금 공급을 늘리자라는 거로 그 이유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다른 뭐 퀄리티가 떨어진다든지 졸업을 하면은 영국 의사로 인정이 안 되든지 그런 점은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어머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네요. 그냥 부합 예시판 쭉 밀고 올라갔다가 의대 안 되면 내가 파운데이션을 거쳐서 유클란 간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네요. 그래서 저희 실제로 보내봐도 IB 디플로마 A레벨에 그 UKC나 준비했던 아이들이 파운데이션 하면 잘해요. 네, 맞아요. 예, 그런 학생도 있고 그냥 뭐 국내 고등학교 졸업하고도 딱 열심히 해서 또 가는 친구들도 있고 맞아요.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눠지겠네요. 네네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입학하기가 쉬운 거는 아니에요. 많이 뽑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지. 이게 만약에 뭐 다른 의대를 가려면 뭐 A스타 A가 필요한데 여기는 BBB만 받으면 간다 이런 개념은 아니다. 단지 10명을 뽑는 대신 200명을 뽑으니까 내가 사실은 뭐 아까 말씀드린 퀸메리도 나는 잘하지만 더 잘하는 학생이 있다 보니까 떨어지는 건데 요거는 많이 뽑다 보니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고 그다음에 외국인 학생은 뭐 옛날부터 조기를 했던 학생은 뭐 크게 와닿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뭐 싱가포르나 약간 동남아 쪽에서 했던 학생들은 이런 NHS라든지 영국식
그런 거를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대학교는 거의 80% 이상이 국제학생이기 때문에 약간 전제 자체가 영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학생들이다라고 해서 1학년 때부터 실습 수업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많지는 않지만, 근데 다른 보통 이대는 3학년 때부터 그런 병원 실습이 네. 이제 추가가 되는데 여기는 1학년 때부터 참여를 할 수 있어서 그런 점도 외국인으로서 영국에서 의사 되는데 1학년 때부터 그 컨택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약간 이 대학을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5년, 동일하게 5년 과정이고요. 1년 학비는 올해 9월에 들어가면은 45,000파운드라고 45,000 보시면 되는데 매년 보니까 한 500파운드씩 매년 조금 오르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저게 45,000파운드로 나와요. 45,500파운드, 죄송해요. 예, 45,500파운드입니다. 4,500파운드 큽니다. 예, 45,500파운드고 네. 외국인 학비이기 때문에 비싸요. 네. 일반 영국 학비보다는. 근데 네, 보면 해부학 저기 보시는 것처럼 해부학도 해야 되고 실습도 해야 되니까 실제로 보면 저게 그쵸. 그렇게 비싼 학비는 아닌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또 병원도 가야 되고 이제 거기서 또 가르치는 인력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 정도의 학비는 사실 의대 보낸다라고 하면 1년에 뭐 미국은 1억 정도 생각하시는데 네, 그쵸. 그것보다는 조금 저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레이스먼트가 1학년 때부터 이제 소규모로 아니면은 이제 뭐 병원에 가서 그렇게 추가가 되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대신 이제 뭐 3학년부터 올라가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5학년 때는 대부분의 시간을 병원에서 실제로 할애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유클란 의대랑 파트너를 맺고 있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높은 이제 그 병실수 많은 그런 예. 종합병원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 그렇게 한 3, 4, 5는 거의 학교 거의 안 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 예, 병원으로 병원에서. 간다. 되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리긴 했는데 예. 이제 많이 질문하시는 게 외국 국적만 타 대학에서는 외국 국적 선발을 거의 조금만 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많이 외국인을 모집을 하는데 영국 의대랑 다른 점이 있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면은 아니에요. 정식 인가 받은 학교고 조 링크 들어가 보시면은 쭉 그 영국 의대 리스트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의대 졸업하는 거랑 똑같은 퀄리피케이션으로 졸업할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좋네요. 네네. 수월하게 이런 게 생겼죠. 입학 조건인데 저희가 올해부터 이제 달라진 게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매년 9월 입학만 학생들을 받았어요. 근데 올해는 1월 입학도 가능하게 돼 있으면서 지금 2번 말씀드린 게 파운데이션이죠. 파운데이션 입학이에요. 파운데이션 9월에 가냐, 1월에 1월에 가냐. 가냐. 네네, 맞아요. 그래서 9월에 해서 6월에 끝나고 방학 있고 9월에 가냐면 1월에 시작을 해서 8월. 왜냐면 이제 약간 학교마다 이제 나라마다 커리큘럼이 다르기 때문에 1월에 가고 싶어도 이제 반년을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그렇죠.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감안해서 1년에 2번 입학을 할 수 있게끔. 그러면 국내 고등학교 졸업하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1월 좀 맞겠네요. 영어가 되어 있습니다. 영어가 준비가 되어 영어가 있으면. 준비됐으면 바로 1월에 가실 수 있고 영어 준비가 좀 안 돼 있다라고 하면은 9월에 가시면 되고 아니면 A레벨이나 IB 디플로마나 뭐 5월 9월. 졸업생들이면 9월에 가는 게 가장 적합하겠네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2번의 그 엔트리 포인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파운데이션이지만 파운데이션이 2년짜리 파운데이션이 아니고 1년이기 때문에 이 1년 안에 또 성적을 잘해서 의대를 들어가야 돼서 파운데이션 입학 조건은 사실 그렇게 수월한 편은 아니기는 해요. 그래서 국내 내신으로 보면은 3등급. 그래서 아니면 원점수로는 80점 이상 돼야 되고 화학이랑 생물을 필수로 이수를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문과 학생들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거는 방법을 좀 개별적으로 나중에 대릭쌤 통해서 저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파운데이션 입학에도 똑같이 인터뷰 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인터뷰를 보는데 그때 학업 계획서 이런 거 쓸 때 워크 익스피리언스가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파운데이션을 공부하는 동안 따로 또 이제 워크 익스피리언스를 할 시간이 없어요. 똑같이 12학년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미 이제 만들어서 들어올 수 있게끔 저런 거를 다 준비를 해두셔야 되고 영어는 6.0입니다. IELTS.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A레벨을 내가 1년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때 자격 조건은 화학 생물을 반드시 했었어야 되고 AAB
AAB 보이시는 거죠? 네, 맞아요. 근데 내가 2년을 다 했다라고 하면은 조금 점수가 낮아져서 네, BCC로 BCC. 들어오실 수 있고 IB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30점 이상의 화학 생물은 하이어 레벨로 5점 이상 받으셔야 돼요. 왜냐면 파운데이션 하고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제 수월하지는 않은데 혹시라도 저게 조금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인터뷰 통해서 인터뷰를 잘 하거나 아니면 내가 왜 성적이 좀 낮았는지를 학생이 잘 설명을 할 수 있으면은 그게 어필이 되기도 하니까 너무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뭐 DDD 이 정도만 예. 아니라면 한번 지원을 해보시라고 추천드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쉬운 거는 그냥 한번 성적표를 네, 보내봐 주시면 네네. 저희가 프리스크리닝 할 수 있으니까 보내주시면 저희도 돼요. 항상 설명하면서 여권 사본이랑 성적표만 보내달라고 말씀드리죠. 네. 이제 이렇게 뭐 성적, 영어, 뭐 학업 계획서 다 잘 갖춰져서 파운데이션 질문 하나 들어왔다. 드릴게요. 네네. 만 17세 이상 간다고 했는데 네. 간혹 이제 대학 다니시던 분도 문의를 주세요. 네네. 저희가 미니멈은 있는데 이 맥시멈은 없어요. 아. 그래서 그거는 괜찮아서 저도 작년에 한국에서 대학교 졸업한 학생이 파운데이션 다시 시작한 적 있어요. 그래서 뭐 했는지 그다음에 이제 동기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파운데이션부터.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조건을 맞춰서 파운데이션을 들어오면은 파운데이션 사실 거의 A레벨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A레벨에서 3과목 배우는 것처럼 파운데이션에서도 생물, 화학, 수학 이렇게 3과목 배울 거고 우리가 IELTS는 6.0으로 들어왔잖아요. 근데 본과에 가려면 7.0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3과목에 영어까지. 그러면 어쨌든 내가 파운데이션 입학 조건을 맞춰서 입학을 했다 하더라도 본과정 가기 전까지 또 점수를 맞춰야겠네요. 당연하죠. 이게 파운데이션은 입학이 됐다고 세트로 진학까지 개런티 되는 거는 아니에요. 출석만 한다고 이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12학년 한 번 더 다닌다. 한 번 내가 제 기회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성학원 다닌다 생각하고 재수한다 생각하시고 입학하셔야겠네요. 왜냐면 끝은 아니니까. 내가 A레벨 IB 망쳤어요. 끝은 아니고 파운데이션이란 기회가 한 번 더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영어는 저게 이제 잉글리시가 있는데 6.0을 받은 학생들을 7.0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IELTS 프리퍼레이션도 있기는 하지만 저기서 동시에 인터뷰 준비도 이루어져요. 왜냐면은 아까 이제 그 MMI 인터뷰에서 뭐 아까 제가 뭐 NHS에 대해서도 하고 그다음에 워크 익스피리언스에서 물어보고 또 하나는 이제 시나리오를 주고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너는 대처를 할 거니 이제 이런 거를 물어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집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가 쓰러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린 애가 쓰러져 있어요. 그럼 둘 중에 누굴 먼저 구해야 되니 이제 이런 시나리오를 주고 그거를 그냥 뭐 메디컬 그런 약간 백그라운드를 기반으로 해서 답변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저 잉글리시 클래스 때 연습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절로 인터뷰 준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4과목을 파운데이션 9개월 동안 열심히 배울 거예요. 근데 유카스랑은 조금 다르게 그러면은 9월에 파운데이션 시작을 해서 똑같이 10월 15일까지 한 달 만에 그거를 써야 되나요? 라고 하는데 근데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게 유카스로 다른 학교 못 써요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카스를 까먹었죠. 유카스를 쓸 필요가 없고 그냥 쭉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요. 5월까지. 쭉 공부를 9월에 시작을 해서 뭐 인터뷰, 뭐 유카스 지원 이런 거 신경 쓰시지 말고 쭉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이 3과목에 대해서 바이올로지, 케미스트리, 수학에 대해서 70%를 각 영역 70%를 다 받아야 돼요. 이제 저 70%가 미국식으로 하면은 A. 왠지 70점이라면 좀 낮아 보이실 수 있는데 영국에서 70%는 그냥 A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 A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쉽지는 않지만 지사장님 너무 이쁘게 말씀하셔서 쉬운지 아시는데 아니에요. 상당히 어려운 어렵다는 거예요. 거. 그러니까 70점이라고 하시면 저 정도라고 하시는데 미국식 A, 한국식 A 한국으로 치면 90점 정도라고 보시면 되니까 저렇게 3개를 다 받게 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보통 대학은 보통 의대를 지원하면 서류 지원에서 한번 걸러서 네. 인터뷰 초대를 받는다고 했는데 이 유클란 의대랑 유클란에서 이제 어레인지를 한 거는 성적이 70%가 다 됐다 파운데이션에서 예. 5월에 이제 파이널 시험을 볼 건데 거기서 단 학생들은 100% 인터뷰 개런티예요. 인터뷰가 개런티가 개런티예요. 되는 예, 거예요? 예. 근데 내가 성적이 안 아. 나오면 당연히 못 못 받죠. 가죠. 예, 그러니까 예, 예. 입학 기준 뚫고 올라가고 요걸 다 맞추면 인터뷰는 개런티가 개런티다. 되는 거네요. 네네. 그래서 인터뷰에서 이제 아카데믹 조건을 충족시킨 학생들은 인터뷰에 다 초대를 받게 되고요. 저기서 통과를 하고 IELTS 7.0. 근데 저건 저희가 이제 내부 시험으로 이제 대체도 대체돼요. 되고요. 예, 예, 예. 저 영어 모듈을 배울 때 예. 영어 시험을 마지막에 볼 거예요. 똑같이 거기서 70% 넘게 받으면은 대체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서 그렇게 이제 통과를 하고 다 조건을 맞추고 또 약간 UK 노스가 이 유클란 의대가 외국 학생들한테 조금 덜 부담스러운 거는 유클란 대학교 자체가 유켓이나 비맷을 요구를 안 해요. 왜냐면 요거는 아까 이제 학교별로 유켓을 요구하는 데도 있고 네, 그렇죠. 비맷을 다르죠. 요구하는 데도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필수는 아니기는 해. 학교마다 다르기도 하고 아예 안 보는 학교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클란이고요. 유클란에서는 UK캣이나 비맷보다는 우리는 인터뷰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요 성적은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는 MMI 아까 설명드렸고 그래서 그러면은 100% 진학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다 70%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학생들을 걸러서 파운데이션을 선발을 하지만 그래도 이제 변수가 중간에 생길 수도 있어요. 방명 지원에서 67만만이 의대로 진행을 한다라는 거네요. 파운데이션 시작한 학생이 만약에 100명이었다. 사실 저희가 100명까지는 아직 안 됩니다. 한 60명 정도 되는데 100명이다라고 하면은 67명이 의대 진학에 성공을 했어요. 근데 저기서 말하는 의대는 저희가 메인으로 학생들 제일 많이 가는 거는 유클란 의대지만 RCSI라고 아일랜드에 있는 의대가 있고요. 세인조지 그레나다에 있는 세인조지 유니버시티라고 SGU라고 또 이제 미국식으로 하는 이제 그런 파트너 대학교가 더 있어서 그것까지 이제 포함을 한 거고 저희가 그리고 이제 의대 인터뷰도 85%. 유클란 의대 인터뷰도 저 높은 편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다른 평균은 한 50% 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아까도 3명 중에서는 1명만 패스하는 것처럼. 예. 저것도 굉장히 높은 편이기는 해요. 그리고 약간 의대를 이 유클란 의대를 파운데이션 통해서도 가지만 A레벨이나 IB한 학생들이 다이렉트로 지원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에 비하면 저희 파운데이션 학생들이 좀 더 높은 편이에요. 인터뷰. 여기 보면 쭉 합격자인데 여기 사우스 코리안 한국인들도 있네요. 사우스 코리안 3명 있어요. 그리고 저기에 알렉산드라라고 하는 캐네디언 학생인데 사실 저 학생은 캐나다 패스포트 갖고 있지만 한국 학생이기는 해요. 그래서 한국 통해서 온 학생이어서 대단한 아이들이네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한국 그 결과가 좋았던 게 총 5명 5명이 있어요. 5명이 파운데이션에 입학을 하고 파운데이션 입학을 했고 그 중에 여기 4명이 유클란으로 들어갔고 여기 1명 보시면은 저기 사우스 코리아가 1명 더 있죠. 저기 밑에 네네. 요 학생은 유클란 의대로는 못 갔지만 더블린 아까 RCSI로 가서 100% 진학했습니다. 4명은 영국이대 1명은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결과를 힘든데 시험 고수는 지금 딱 들어봤는데도 어쨌든 패스웨이 파운데이션 입학 기준도 있고 들어가서 또 공부해서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열심히 저 학생들 이제 만나봤는데 공부 진짜 열심히 많이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어떤 학생은 약간 한글서 고등학교 이 5명 중에 한 학생은 한글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간 학생이에요. 근데 그 학생은 영어가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학생은 뭐 영어는 문제는 안 되는데 그 다른 학생은 아카데믹이 어려운 학생이었어. 학생마다 사실 어려운 거 다 달라요. 결과가 좋게 나왔습니다. 질문 내용인데 요거는 조금 스킵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건 좀 제가 한국 학생 대상으로 많이 했어서 이렇게 됐고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영국 의대 말고 다른 의대 파트너 의대에서 영국 의대 혹시 못 갔을 때 유클란 못 갔을 때 갈 수 있는 백업 옵션. 백업 옵션 항상 가지고 있다. 네네 3개 이렇게 되고
근데 여기도 못 갈 수가 있어요. 아, 의대를. 그쵸, 그쵸. 인터뷰도 못 갈 수가 네. 있으면 그때는 다른 전공으로 뭐 파머시 약대라든지 약대로도 물리치료, 그쵸, 뭐 메디컬 사이언스 이런 쪽으로 이제 다 그러니까 대학을 못 가진 않아요. 의대를 못 갈 수 있지만,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제 타 전공 진학 옵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의대를 정리를 하면 교과서도 지원한 9학년부터 준비를 하지만 늦은 학생들은 파운데이션을 통해서도 충분히 갈 수 있고 파운데이션 쉬운 건 아니다. 아니죠. 예,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다. 방법은 있다. 네네. 예. 루저는 아니다. 네, 그렇죠. 좀 머리가 뒤늦게 터져도 할 수 있다라는 강점이 있네요. 왜냐면은 이 파운데이션이 없었잖아요, 그 전에는. 그죠. 근데 없는 게 이제 생겼으니까 기회가 생긴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약대 쪽으로 진행을 하는데 저희 약속한 시간보다 많이 좀 오버를 해서 요새 조금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많았나요? 아니, 저 남대문 얘기했는데. 네. 남대문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네. 자, 이제 또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어떻게 약사가 되는지를 가장 궁금해하시니까 이걸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게 가요. 약대는 4년입니다. 그리고 인턴 1년 하고 여기는 의사랑 다르게 또 약사 시험을 보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보고 이제 파미스트가 되는 건데 여기서 관련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사 시험을 보고 약사가 돼야 되는데 약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은 무조건 약대를 나와야 돼요. 다른 전공을 나오면 안 되고 약대를 나와서 1년 동안 인턴십을 해야 돼요. 이건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정규 과정, 유카스 입학했을 때 4원이라는 거죠. 그쵸. 이제 대학교 파운데이션 아직 파운데이션 빼고, 그래서 약대 졸업하고 인턴을 1년을 해야지 약사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고, 저기에 패스를 하면 이제 정식으로 약사가 될 수 있다. 네. 또 궁금해하시는 게 어떻게 또 한국 약사가 되시는지. 과정은 동일합니다. 의대랑 동일하게 내가 약사 자격증이 있으면 통과하면 같은 방법으로 외국대 인정심사, 통보, 응시, 예비고사, 본고사까지 간다라는 거. 이건 앞에서 의사랑 똑같아요. 설명했으니까 이렇게 동일하게 이루어졌다는 거 말씀드리고 요것도 똑같이 워크 익스피리언스 있으면 좋고 유카스를 통해서 MMI를 통해서 입학을 한다라는 거.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더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문제는 뭐냐면 저희 아이들이 또 공부가 싫어했다가 막판에 또 공부가 좋아야 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약대를 진학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약대를 갈 수 있는 학교가 두 가지인데 두 개를 설명드리기에는 저희가 너무 시간이 조금 제한적이어서 한 학교만 소개를 드릴게요. 이제 썬더랜드 대학교인데 여기가 이제 약대로 굉장히 강세예요. 그래서 이 학교를 소개를 드리면은 여기도 사실 북쪽에 있어요. 지도 보시면은 거의 스코틀랜드 가는 그 길목에 있어서 그래서 동일하게 생활비가 저렴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학비도 굉장히 저렴한 편이에요. 그래서 비용이 저렴하다. 근데 동일하게 여기도 학벌을 보는 게 아니고 어느 학교 랭킹을 보는 게 아니고 인턴십을 하고 약사고시를 패스를 해서 약사가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조금 상관없죠. 라이센스만 있으면 라이센스가 중요한 거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썬더랜드가 왜 추천을 드리냐라고 하면은 아까 그 영국 그 의대는 사실 약사고시가 없으니까 이제 졸업하는 게 물론 쉽지는 않지만 졸업만 하면은 조금 마음의 평화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또 무슨 시험을 봐야 되진 않으니까. 근데 약사는 약사고시를 봐야 돼요. 그리고 이게 3번 볼 수 있는 걸 알아요, 제가. 만약 한번 떨어지면은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게 내가 뭐 계속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3번. 3번 이내. 그리고 그 시험 1년에 2번 있어요. 1년에 2번. 그러니까 이게 근데 물론 이제 이런 거를 뭐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나오겠지만 그래도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왜 아까 처음에 뭐 랭킹을 얘기를 드리면은 약대 랭킹이 이제 나오는데 썬더랜드가 랭킹이 되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추천을 왜 랭킹이 낮은 학교를 저 사람이 나한테 추천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랭킹이 이제 높은 학교가 이제 대표적인 노팅엄, 뭐 UCL, 바스 이런 거는 이제 랭킹이 높은데 이 대학들의 랭킹이 높은 이유는 우리가 이제 랭킹을 이제 말할 때 타임즈 랭킹을 많이 이제 인용을 하는데 타임즈는 굉장히 좀 보수적인 신문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랭킹을 정할 때
리서치라던가 논문 이제 이런 것들 리서치에 대해서 굉장히 큰 점수를 주는데 이 바스, UCL 이런 학교는 리서치 대학이에요. 리서치를 많이 하는 그쵸, 대학. 그쵸. 예. 근데 썬더랜드 대학은 실용적인 학교예요. 그냥 같은 약대라도 UCL이나 노팅엄 이런 데서는 뭘 연구하고 이런 거에 초점이 둔다면 썬더랜드는 약사를 배출하고 우리는 라이센스. 네, 네. 그래서 진정으로 이 음. 학생들이 이제 그런 산업에 갔을 때 이제 좋은 약사가 되는 거에 더 네. 초점을 하기 때문에 리서치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써서 랭킹이 내려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썬더랜드가 왜 좋냐라고 하면은 그 매년 시험을 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 최근 시험에서 썬더랜드 출신 학생들이 그 3위를 했어요. 그 약사고시 시험 패스율이. 대단하네요. 그래서 전체 합격률이 70%가 조금 예. 72%인데 썬더랜드 학생들 거의 90%예요. 그래서 저 약사 사실 저거를 패스를 못하면 약사가 못 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그쵸. 보시면은 UCL, 바스, 썬더랜드 그러니까 UCL, 바스에 이어서 3위. UCL 나와서 여기서 떨어지는 것보다 썬더랜드 나와서 붙는 게 낫죠. 그렇죠. 예, 특히 외국인인데 저희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랭킹은 낮아서 좀 실망하실 수는 있지만 실제로 약사를 배출하고 약사를 이렇게 시험을 보고 하는 데는 굉장히 높은 랭킹이기 때문에 전체 랭킹과 상관없이 약대만 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학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약대가 저희 그 교수님 말씀에도 약간 그 제도가 조금 바뀌었대요, 영국에서. 예. 그래서 옛날에는 약사 라이센스가 없어도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이제는 무조건 이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들만 쓰게 되어 있어서 조금 부족하다고 해요. 그럼 적어도 NHS 소속인가요? 아니면 저기는 의사랑 다르게? NHS 병원에 취직을 하면 NHS 소속이 되는 거고 네. 아니면 일반 뭐 부츠나 네, 약간 이런 그쵸. 데에 들어가면 이제 그냥 그 소속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그 저 약사 레지스터 하는 거는 다 어떤 기관을 통해서 다 레지스터를 하게 되어 있어요. 좋네요. 그래서 썬더랜드를 저희는 추천을 드리고 이제 뭐 약대는 엠팜이라고 부르는 게 이게 이제 마스터까지 해서 4년. 4년. 이라고 보시면 되어서 커리큘럼 보시면은 실용적으로 짜여져 있고 약사 합격률이 높은 게 그 시험에 나오는 거를 학생들이 요 커리큘럼에 굉장히 잘 짜여져 있어서 좀 더 그렇게 합격률이 높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내가 약대를 간다라고 하면은 파운데이션 9개월 1년 하실 거고 4년 파머시 과정 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학사 졸업을 하게 되는 거, 그 엠팜 졸업을 하게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저희가 약대 파운데이션, 이제 라이프 사이언스 파운데이션 할 건데, 의대랑 비슷해요. 그래서 영어, 생물, 화학, 사이언스, 스킬스 포 사이언스 이렇게 배울 거고, 여기서 썬더랜드 가는 조건은 요것도 사실 낮지는 않아요. 의대가 70이었는데 요거는 이제 65%. B뿔에서 A 사이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받아야 되고 기본적으로 여기도 영어를 못하면 여기 나오듯 7.0 나와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영어는 기본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인터뷰 이렇게 시험 통과하는데 인터뷰는 사실 의대 인터뷰보다는 조금 그렇게 아주 빡센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수월하기는 한데 그래도 인터뷰 그다음에 이제 간단한 수학 시험 같은 거. 그러면 하나 궁금한 게 여기 라이프 사이언스 온캠퍼스 파운데이션 졸업하면 내가 유클랜드 지원할 수 있고 썬더랜드도 지원할 수 있나요? 썬더랜드는 썬더랜드만 가야 되고 유클랜에서 하게 되면은 다른 학교로 갈 수 있어요. 선택사항이 있네요. 선택사항이 있어요. 근데 썬더랜드가 약대가 좋기 때문에 저는 이제 딴 데 가서 뭐 다른 학교 지원하는 것도 좋겠지만 처음부터 썬더랜드에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방금 말씀드린 거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건데 썬더랜드가 좋은 게 학비가 굉장히 저렴해요. 그렇네요. 요거 이제 파운데이션 학비라서 이런데 실제 학교를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4년이어서 좀 학비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연간 학비가 썬더랜드 대학 자체가 12,000파운드예요. 그럼 저거는 1,700만 원 정도? 되게 국내랑 큰 차이 없겠네요. 그리고 런던 쪽에 있는 학교 일반 비즈니스만 해도 18,000파운드 이 정도 되는데 저거는 12,000파운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거고 썬더랜드 내에서 인터내셔널 장학금이라고 해서 모든 국제 학생들한테 1,500파운드를 또 장학금을 줘요. 그래서 실제로 납부하는 거는 1,500파운드. 그럼 1,600만 원 정도 되는 거여서 4년 공부하기에도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아요.
그래서 좋고 합격률이 네. 높으니까 굉장히 퀄리티 좋은 학교를 저렴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썬더랜드 약대의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비만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썬더랜드 이건 이제 파운데이션을 갈 수 네, 있는 그쵸, 학교를 그쵸. 제가 해놓은 건데 학비랑 기숙사비 용돈은 뺐어요. 그건 사람마다 아, 다르니까 했을 때 총 4년 객관적으로 예. 우리가 생각하는 학비 기숙사비가 썬더랜드는 4년에 1억이에요. 1억. 근데 노팅엄은 1억 9천. 1억 9천. 저희는 학비가 거의 2배. 예,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QB 학교는 예. 1억 5천 정도 되니까 나는 뭐 비용 상관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원하는 학교 가시면 네. 되겠지만 조금 비용이 부담스럽다 라고 하면은 썬더랜드만큼 좋은 학교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약대를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약대도 마찬가지로 뭐 잡 익스피리언스라든지 잡 섀도잉이 좀 의대보단 적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그쵸. 있으니까 약간 여긴 더 성적에. 이 성적이 네. 아니라 10학년 때부터는 토플이나 IELTS로 갈구시고 네. 11학년 때 10학년 때 내신 성적 딱 맞아요. 갈구시고 네. 점수가 유카스 지원하시고 만약에 유카스를 못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틀어서 파운데이션 파운데이션부터. 지원할 때 내가 썬더랜드로 갈 건지 네. 아니면 유클란으로 갈 건지 좀 결정하셔서 네. 가면 유클란으로 가면 여러 약대를 지원할 수 있고 썬더랜드 가면 온리 썬더랜드 맞아요. 가는 거고 썬더랜드는 보시다시피 학비 부분에서 상당히 강점이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약사 패스율이 3이라는 거. 네. 아, 최근 5년 동안 항상 탑5 안에 들었어요. 탑5 안에. 예. 작년에만 어떻게 3년을 한 게 아니고 네. 항상 탑5 안에 들었고 그런 대학이 썬더랜드, UCL, 바스. 근데 약간 노랑진 학원 분위기 아닌가요? 왜요? 니네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도 굉장히 상위권이요. 굉장히 상위권이고 왜냐면 다 해놓고 시험 패스 못하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네. 또 이게 이제 1년에 세 2번밖에 시험이 없으니까 또 기다려야 되고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썬더랜드 학생 중에 한 번에 못 붙은 사람 당연히 있어요. 네. 왜냐면 아까도 20%는 그쵸. 못한 거니까. 근데 이 3번에서 못한 학생은 없어요. 한 명도. 썬더랜드 가야겠네. 저도 이제 썬더랜드를 자신 있게 그래서 좀 추천드립니다. 네. 어쨌든 어머님이 그건 잊으시면 안 돼요. 영어는 기본이라는 거. 네. 항상 IELTS는 6.5, 7.0 맞아야 어쨌든 가서 뭐 공부를 하든지 뭐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 그 정도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서 한 시간 반인데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많은 분들이 좀 관심 있어 주셨고 지금 채팅 한번 볼까요? 소리가 안 들리신다고 하셨는데 처음에 그랬나 봐요. 이거 좀 처음 부분에 좀 그러셨던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저희가 짧은 시간에 의대 약대 같이 담느라고 좀 시간이 많이 오버가 됐는데 다음에 지사장님이 좀 시간이 되신다면 의대 약대 좀 분리해서 좀 더 한 분야에 깊게 들어가는 것도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예. 하다 보니까 말이 자꾸 많아요. 네, 그렇죠? 그냥 뭐 이분이 조용조용 이쁘게 말씀하시지만 이런 분들이 욕을 이쁘게 하실 분이세요. 그러니까 너무 공부가 편한 건 아니고 너무 좀 힘들다라는 거. 많이. 네, 그걸 좀 감안하셔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그런 결론을 얻은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한 번 더 저희가 의대 약대 좀 나눠서 한 번 더 초대해서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